협력. 불길 속에서 망설이거나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가 될 것이다. 악마조차도 그런 사람은 싫어한다.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협력은 모든 조직된 노력의 시발점이다.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앤드류 카네기는 20여 명의 소수 정예로 구성된 조그만 그룹의 조직된 노력을 통하여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당신도 이 원리를 활용하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원리를 이용해 행운을 얻는 법을 배워보자. 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거나 혹은 연합을 형성하는 협력, 이른바 마스터마인드의 법칙 아래 모인 사람들과의 협력이다. 둘째는 의식과 잠재의식과의 협력인데 이 둘은 무한한 사고를 만들어 그것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가설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가설이 근거 없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증거를 찾아보고 이 가설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공부하라. 그러면 당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체를 예로 들어 간단하게 시작해보자. 성공 요소로서의 협력의 가치. 우리의 몸은 신경계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 신경계는 마음이라 부르는 영혼적 자아와 신체의 기관을 연결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 신경 시스템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교감신경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즉, 소화기관 같은 장기를 움직이거나 세포를 매일 교체시키는 등의 일을 하는 신경조직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의적인 신경계 또는 뇌척수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것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한다. 이 신경조직의 중추는 뇌에 있으며 교감신경 조직의 중심부는 위의 뒷부분에 위치한 신경 집단에 있다. 이곳은 태양신경총이라 불리며 때로는 복부의 뇌라고도 한다. 뇌척수신경 조직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교감신경계는 정신적 혹은 무의식적 행동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뇌척수 시스템은 의식의 기관이고 교감신경계는 무의식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식세계와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뇌척수 신경 조직과 교감신경 조직 사이에 상호교신이 되어야 한다. 이때 양쪽 신경 조직 사이에 상호교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미주신경계라고 한다. 이 미주신경들은 수의적인 신경을 담당하는 뇌를 지나서 발음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난다. 그리고 더 앞쪽인 흉부를 거쳐 심장과 폐에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횡경막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신경을 감싸고 있는 물질이 사라지고 교감신경으로 달바꿈한다. 이를 통해 신경과 교감신경계 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인간을 물질적인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뇌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마치 마음과 마음 사이의 연결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뇌의 앞부분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관장하고 뇌의 뒷부분은 지나간 일을 담당하며 중간 부분은 두 부분을 다 맡는다. 직감에 해당하는 부분은 뇌의 윗부분으로 뇌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위치한다. 생리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인 생각들이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곳이다.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다소 미숙하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의식 세계에 인식된다. 또한 자연의 생리는 이 생각들을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변형시킨다. 즉 의식은 수의 신경을 타고 전달되어 불수의 신경으로 흘러간다. 이어 주체적인 정신으로 전달된다. 뇌의 꼭대기로부터 뇌의 앞부분을 타고 수의신경계를 통해 태양신경총까지 전달되어 내려오는 진동 전류는 방향이 바뀌어 거꾸로 올라간다. 반대로 흐르는 이 전류는 정신의 주체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만약 우리가 뇌의 윗부분 표면을 벗겨낸다면 뇌량이라 불리는 반짝뛰는 벨트 모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주체와 목적의 중간이 만나는 곳이다. 전류는 태양신경총에서부터 이 부분으로 돌아온다. 이 전류는 뇌에서 주체적 정신으로부터 얻어진 목적을 담당하는 부분에 저장된다. 이와 같이 처음에 불분명하게 인식된 개념은 목적을 담당하는 부분에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고 뇌 앞쪽을 통과하여 명쾌하게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까지도 끌어낸다. 상호 보완적인 이중 신경 시스템. 앞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 주체적 정신은 잠재 의식과 같은 맥락이며 목적을 담당하는 부분은 의식 세계와 같은 말이다. 상호 보완적인 이중 신경 시스템은 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서 진화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전에 언급했던 정확한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어떤 아이디어를 인지했을 때 이것은 자기 암시를 거쳐 이중신경 시스템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어떤 욕구를 통해 명확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계획은 이중신경 시스템을 통해 의식세계로 전달된다. 이러한 신경의 협력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의식세계와 무한한 사고를 연결하는 직행선과 같은 것이다. 이 주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까지의 경험으로는 지금 내가 서술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꽤 어려웠지만 지금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독자가 이해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가설을 전개하겠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겠다고 마음먹어라. 만약 당신이 판단하기에 이 계획이 긍정적인 것으로 결정된다면 잠재의식이 이 계획을 실행해 새벽 4시에 정확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것이다. 만약 나의 잠재 의식에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히 일어날 수 있다면 왜 좀 더 중요한 욕구들은 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겁니까? 만일 스스로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한다면 이 책 11장을 참고해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아보라. 이제 어떤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거나 그룹을 조직해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의 협력 패턴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미 2장에서 설명된 바 있다. 장마다 협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힘이란 것은 계획된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협력에 관한 이번 장의 내용은 필수적이다. 우린 지금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협력에 기본을 두고 성공을 했다. 전문적인 분야는 물론 산업이나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변호사는 의료기술연합 혹은 법정연합과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 은행가도 지역은행과 국립은행 간의 상호조약을 맺고 있다. 소매상들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 연합을 맺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들도 그들만의 클럽이나 연합을 가지고 있다. 인쇄업자 또한 그들만의 연합이 있으며 배관공이나 석탄 공급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도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운영 자본을 공급하고 여러 목적의 노조 창설을 돕고 있다. 협력이란 이 모든 연합들의 공통된 목표인 셈이다. 성공적인 리더들의 덕목, 비록 협력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각 국가 역시 동맹을 맺고 있다. 하딩 전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를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뒤따라 윌슨 전 대통령은 국제연맹의 기능을 활발히 하고자 했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의 골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이 법칙은 가장 하등한 동물로부터 가장 진화된 인간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의 일화는 협력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말해준다. 현대의 백화점은 한 건물의 지붕 아래
작은 여러 상점이 모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관리회사 밑에 같은 자본으로 운영된다. 상업 부문에서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협력의 가장 우월한 형태의 가능성을 15장에서 읽을 수 있다. 그곳을 보면 각각의 영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미 배웠듯이 힘이란 계획된 노력에서 나온다. 계획된 노력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집중력, 협력, 조정.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힘이란 조직된 노력 혹은 조직된 에너지와 같은 말이다. 개인의 힘은 각자의 정신 능력을 발전시키고 기획하며 조정함으로써 생긴다. 또한 개인적인 힘은 15가지 중요한 법칙을 마스터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성취될 수 있다. 이 법칙들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은 16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개인의 힘을 개발하는 것은 협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의 개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지금까지 큰 행운이나 부를 쌓아온 사람들은 모두 유능한 조직자들이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협력을 이용해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채워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장의 가장 큰 목표는 계획된, 협력된, 그리고 연합된 노력의 법칙을 살펴보는 것이다. 독자들은 이들의 중요성과 철학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당신이 선택한 사업이나 전문 분야를 예로 들어 관찰하자.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란 대개 계획성과 협력의 부족이 초래한 것들이다. 그 예로 법조계를 보자. 협력을 통한 힘의 개발 가능성. 만일 한 로펌 회사가 한 가지 유형의 법률 지식에만 정통한 사람들로 고용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복잡한 법률 체계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는 여러 사람의 복합적인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된 노력만 가지고서는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직은 반드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잘 조직된 법률 회사는 한 사건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투입한다. 관찰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과 더불어 사건에 적용될 법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 또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잘 아는 사람들로 준비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꼭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월등할 것이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법정 진술에 강한 사람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분석해 보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준비 과정과 사건을 진행하는 두 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회사법 관련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는 번번이 패할 수도 있다. 법률 파트너를 구성할 때 계획과 협력의 법칙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여러 가지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과 그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이다. 반면 협력의 잠재적 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뽑으려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 정통한지는 확인하지 않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나 안면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한다. 앞장에서 이미 조직된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됐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 또 언급하는 이유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동맹을 맺거나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주위의 모든 상업적 기업을 보자. 거기엔 적어도 3가지 분야가 있다. 이름하여 구매, 판매, 그리고 재정이다. 이 3가지 분야가 계획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노력을 할 때 개인이 결코 가지지 못한 힘을 갖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를 보면 그 사업체가 이들 중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낙관적이며 열정적이고 감성적이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보통 감성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며 보수적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서든 간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만 많게 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제임스 힐은 미국에 다시 없을 가장 영향력 있는 철도 건설업자였다. 그는 산업기술자도 다리기술자도 아니었으며 철도 기관사도 공학기술자도 화학자도 아니었다. 이 모든 분야가 철도 건설에 필요한데도 말이다. 힐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계획된 노력과 협력의 골자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곁에는 항상 그에게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돕고 있었다. 현대의 백화점은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이다. 백화점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판매점은 구매나 마케팅에 능숙한 한 관리자 밑에 있다. 판매, 구입, 재정의 전문가, 그리고 관리자로 구성된 그룹이 이 백화점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계획성 있는 노력은 판매, 구매에 각 부서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에는 기대하기 힘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한 나라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 위대한 힘은 각 주의 계획성 있는 노력을 잘 조합한 결과라고 한다. 불멸의 영웅 링컨 대통령은 이 힘을 보존하기 위해 메이슨을 없애고자 마음먹었다. 각 주의 힘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창설했다. 마치 링컨 대통령이 각 주의 힘을 중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주연합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는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해줄 기구가 필요했다고 예측했다. 따라서 계획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개인적 힘을 개발할 수 있듯이 그룹의 힘도 이 법칙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 사업 분야에서 항상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 이유는 계획과 협력의 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위에는 경제 분야, 화학 분야, 세일즈 분야, 도매, 구입 분야, 운송 분야 등 산업의 필수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사람들을 동업자로 생각했고 그의 마스터마인드 힘을 이루는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켰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예로 종합대학교를 들 수 있다. 교수진은 전문화된 사람들, 즉 능력이 제각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과는 문학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과도 있으며 이외에도 화학 전문가, 경제, 철학, 의학, 법학 전문가들로 각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은 여러 단과대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단과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운영되고 협동과 노력을 통해 더욱더 효과적으로 한 명의 총장으로부터 운영된다. 어디에 있는 힘이든 어떤 형태의 힘이든 최대한 분석을 해보아라. 그 뒤에는 잘 조직된 개체나 이들 사이에 거대한 협력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의 증거는 미미한 식물에서부터 고등동물인 인류에게까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